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규방송 시간입니다. 이제 9월입니다. 9월 들어서 제가 이제 화면에 제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신뢰감이 더 쌓이겠다 하는 조언들이 주위에서 많아서 이제 제가 얼굴 영상까지 올려가면서 이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초만 해도 시장이 좀 꺾이겠구나 하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시장이 잘 올랐습니다. 그래서 서머 랠리를 만들어줬는데 과연 앞으로는 시장이 어떻게 될까 하는 시황 분석 한번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장이 쉬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바이앤홀드 전략을 추정하고 있느냐 혹은 트레이딩을 추정하고 있느냐, 그럼 바이앤홀드 전략이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조명해 보고요. 그다음에 엑스텐은 앞으로 9월서부터는 트레이딩에 좀 집중하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향후는 좀 여러 가지 지표도 이제 보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프라이스 액션이라고 그러죠. 그 캔들 차트 읽는 법, 그 다음에 거래량하고 같이 접목해서 읽는 법, 그리고 과연 그런 걸로 해서 타점을 잡아서 트레이딩을 싣고 로스컷은 어디에 두고 그 다음에 목표 수익률은 어디에 둔다 하는 것까지 종합해서 좀 매매를 자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S&P 500 지수의 월봉입니다. 지난 4월에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4개월 연속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AB 합선을 찍어보면요, 시장 저점에 하나 찍어서 쭉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핸드오프라고 말씀드렸죠. 바톤 타치가 이어지는 여기 터치하는 시점, 여기서 또 한번 찍어주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월봉 기준으로 계속 이 선을 타고 오다가 여기서 한번 깼죠. 그럼 여기서 또 바톤 타치가 됐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또 클릭을 한번 합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AB 합선을 타고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AB 합선 자체도 지금 상향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재미난 거는 보면 지난 4월에 시장이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이 AB 합선, 최초 AB 합선의 지지를 받고 그대로 올라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선들이 의미 있는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AB 합선을 그려놓는 게 이런 큰 폭의 하락이 왔을 때 이런 데 친다. 그럼 이때는 한번 바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한번 책정을 해놓는다. 지금도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사실은 이거를 깨고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사야죠. 그래서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선들을 그려본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선 좀 쉬어야겠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이제 좀 팔까 해서 살까 팔까 고민이 되는 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시장이 지금까지 올라왔을까요? 8월은 금리였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한대 하는 게 확률이 확 높아졌죠. 이게 언제냐면 8월 초에 고용지표 발표되면서 고용시장이 안 좋아,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금리 내려서 경기 살려야지. 그래서 금리 하향을 25bp 하향을 80% 예상하고 있고 50bp 하향을 5%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합치면 85%의 사람들이 9월에는 금리 인하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전격적으로 시장을 받쳐주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그런데 투자자들의 반응은요, 전문 투자가들, 즉 액티브 매니저들을 보면 8월 초에만 해도 풀로 실었던 거를 포지션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8월 말쯤 와서 다시 늘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액티브 매니저들도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 잠깐 고용지표 안 좋게 나와서 충격을 받았지만 금리 인하하는구나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개인 투자가들도 마음을 많이 바꿨습니다. 8월 초만 해도 43% 베어리시, 34% 불리시, 그러다가 고용지표 나오고 난 다음에 46%가 베어리시, 28%가 불리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8월 27, 8월 말 정도로 올 때까지 39.4%로 베어리시가 줄어버리고요. 34%로 불리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도 이제는 금리 인하하니까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지겠구나 하는 거를 기대를 했다. 그래서 8월장은 사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시장을 살려줬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년에 2분의 3을 통과했습니다. 네, 고생도 많았지만 사실은 지금까지의 지수 보면
나스닥 100이 11.4%, S&P 500이 9.8% 올랐습니다. 10% 내외 올랐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있으니까 연말까지 오른다고 치면 한 10%, 15% 정도까지도 갈 수 있겠네. 그래서 평년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지수는 여기 있지만 각 종목들의 희비가 지금 너무 많이 엇갈립니다. 물론 고생도 많이 하고 올라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맥세븐 종목들 보시잖아요. 그럼 연초 대비해서 엔비디아가 29.7%, 메타가 26%, 마이크로소프트 20% 올라 있습니다. 20%대 이상 올라 있는데 구글은 12.7%,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랐어요. 그리고 아마존 보면 4.38% 지수보다 못 올랐고 애플하고 테슬라는 아직도 마이너스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따뜻하시겠죠. 이때 고생은 하셨지만 수익은 많이 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애플, 테슬라 우리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주식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주식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수익률이. 참 어렵습니다. 개별 종목들도 많이 출렁이 많은 종목들은 좀 많이 빠진 것들도 있어요. 물론 많은 것도 오른 것도 있지만 시장이 참 어려웠다. 지수는 플러스지만 어려운 시장이었다. 그래서 더 두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뭐가 또 기억나시느냐? 트럼프 취임하고 시장 좀 되겠지 했는데 관세 충격 받으면서 6주간, 이걸 전 마의 6주라고 부르는데요. 시장이 엄청 빠졌어요. QQQ도 20% 빠졌고 사실은 종목들도 30-40% 빠진 것들 많았습니다. 단 6주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월 들어서 이틀 동안요. 진짜 급락을 했습니다. 무서운 하락이었습니다. 이런 걸 겪으시면 이게 또 이 정도는 한두 번 또 올 것 같은데 한 두려움이 있고 주식을 오래 못 가지고 가세요. 조금만 휘청하면은 팔고 싶고 이러세요. 수익이 나고 있을 때 물론. 그래서 참 어렵구나. 그런데 이렇게 빠졌을 때 물타기 하세요. 한다고 물 타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중국의 관세를 150% 부과한다. 세상이 망하는 것 같았잖아요. 이 말도 안 돼. 트럼프 저 왜 저러지? 하고 막 이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용감하신 분들은 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떤 기쁨을 느끼시느냐? 바닥에서 사셨다. 그럼 5개월 만에 지수도 한 30% 37% 올라오고요. 엔비디아가 80% 올랐고 테슬라 50%, 구글 47%, 메타 44%, 마이크로소프트 43%, 애플 34%, 아마존 34%, 그리고 S&P 500이 30% 정도 올라옵니다. 와, 5개월 동안에 이렇게 올랐다고? 한 2년 오를 거를 그냥 5개월 동안에 다 올랐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 역시 주식은 싸게 사는 게 답이구나. 근데 저렇게 빠질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안 빠지면 어떡해?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기도 뭐하고 팔기도 뭐하고 애매한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그래도 주식을 지금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사셔야 됩니다. 미국 주식 사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많은 분들이 이거 보시고 이렇게 고점에 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 이거는 아니야. 주식 이런 종목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로 보면 안 되고 로그 그래프, 즉 수익률 그래프로 보셔야 된다고. 90년 동안 꾸준하게 올라오는 게 미국 시장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속내를 들여다보면 횡보하는 구간도 박스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지만 그거를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요. 하락한 거는 5년, 올라간 건 27년. 하락한 거는 3년, 올라간 건 26년. 하락한 거는 2년, 올라간 거 16년째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구간에 비해서 하락 구간이 훨씬 짧습니다.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돈들이 미국 시장으로 많이 몰리고 더 성장을 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빠지는 거 두렵다고 이 수익을 포기하신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주식은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저렇게 오르느냐? GDP 성장. 계속해서 경제가 성장을 합니다. 이 성장을 득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주식 투자하셔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리고 실질 성장률은 물가 상승률 뺀 겁니다. 2.5%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균이 90년 동안 평균이. 그리고 마이너스 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한 11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실질 성장률이 2.5%다. 물가가 3%라고 치면
5.5%가 경제 성장률이고요. 그런데 전체가 5.5% 성장한 거잖아요. 그러면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은 그 기업들은 훨씬 우둔 기업들이에요. 그럼 성장을 더 하겠죠. 전체보다. 그럼 30%만 성장을 더 한다고 쳐줘도 5.5에서 30% 하면은 그게 7% 정도 됩니다. 그럼 거기다가 우리가 투자하는 게 S&P 500, 나스닥 100이잖아요. 그러면 그 우등생 중에 우등생이잖아요. 거기다가 30% 프리미엄을 더 주면은 3, 7이 21. 그래서 결국은 9%에서 10%가 나오는 겁니다. S&P 500이 지난 100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 연 10% 정도 나옵니다. 하는 게 이러한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서 미국은 정직해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데 근간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돌아가는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는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뭐가 고민이시냐? 야, 이게 바이앤홀드라는 것도 있고 트레이딩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뭘 해야 될까? 근데 이거 결정을 하셔야 돼요. 갈팡질팡 하시면 수익이 날 것도 안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바이앤홀드라는 게 뭐고 어떤 걸 해야만 바이앤홀드 전략이 유효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은 또 뭔가 하는 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마 전략이 노선이 확실해지실 겁니다. 자, 우리가 22년 말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딱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켜보니까 꼭지 찍고 1년 내내 빠지고 있습니다. 많이 빠진 시장입니다. 그리고 2018년 보니까 시장이 빠졌다가 2년 잘 올라오다가 계속 가겠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시장이 급락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경기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돈이 풀려서 시장이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 올라왔죠. 그래서 잘 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 이제 코로나 풀리고 다시 경기는 돌아갈 거야 해서 여기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물가였죠. 처음에는 페드에서 물가 잡을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안 올리고 있었죠. 그런데 덜컥 물가가 9%가 간대요. 와, 갑자기 급 상승을 시작합니다. 장이 빠져야죠. 금리가 저렇게 올라오는데 안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이 빠졌습니다. 이 국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자, 여기서 주식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까? 금리가 5%, 0% 있던 금리가 5% 넘게 올라왔습니다. 물가 상승 아직도 잘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 시장은 빠졌습니다. 1년 동안. 와, 불안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 장세가 어땠느냐? S&P 500은 22% 빠졌고요. 나스닥 34% 빠졌습니다. 종목들은요 40% 넘게 빠졌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75% 빠졌어요. 그래서 이때 고점 잡으신 분들은요 계좌가 거의 1억 투자하셨으면 한 3, 4천 남았을까? 이 정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타기를 한다?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어떤 분은 야, 그러면 이게 저점이니까 내가 바이앤홀드 전략을 한번 써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나는 바이앤홀드 전략을 쓸 거야 하고는 투자를 대항하기로 하셨습니다. 2023년 1월에 10만 불을 계좌에 넣고요. 맥7 종목,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를 n분의 1씩 샀다. 그러면 14,000불 조금 넘게 사실 거예요. 그럼 14.2%, 14.1% 이렇게 14%대 비중을 각 종목들이 가지셨습니다. n분의 1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5년 동안은 나는 절대로 안 건드린다 하고 꾹 쥐고 있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근데 2년 반 뒤에 오늘 수익률을 보니까 엔비디아는 1117% 올라왔어요. 그때보다. 와, 메타 495, 테슬라 208, 166, 140, 116, 88% 올랐습니다. 지수는 75% 올라왔습니다. 자, 많이 올랐네. 그런데 이게 1000%, 500%, 200% 이게 감이 잘 안 오세요. 이게 돈이 아니거든요. 이 숫자로는 감이 잘 안 오십니다. 그러면 각 종목들이 이렇게 올랐는데 그럼 내 포트는 어떻게 올랐을까? 딱 열어봤더니 334%래요. 많이 올라. 지수보다 한 4배 정도는 오른 거네. 꽤 올랐네. 하지만 이거조차도 느낌이 안 옵니다. 저게 얼마나 크게 오른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 계좌를 열어보셔야 됩니다.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0만 불 넣었었는데 전체 자산이 43만 3천 불이 됐답니다. 그리고 어제 포트 하루 만에 9,400불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와, 내가 10만 불이 원전인데 하루에 원전 대비해서 10%가 터졌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 자산에서는 2% 터진 거죠. 와, 이게 뭐야? 하지만 보시면 그냥 1억 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1억 넣었는데 4억 3천이 돼 계신 거예요. 그래서 종목들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산이 엔비디아가 1억 7,400만 원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1,400만 원치 샀는데 와, 진짜 여기 보니까 1억 6천을 벌었구나, 엔비디아로. 와, 원전보다 더 벌었네. 와, 메타. 얘도 1,400만 원치 샀는데 7천만 원 벌었구나. 2천 벌었구나. 2,300 벌었구나. 이렇게 쭉 번 걸 보시면 애플이 제일 못 벌었네. 1,200만 원 벌었네. 야, 그래도 88% 수익이네. 전부 진짜 많이 올랐네. 그런데 여기서 쫙 보실 게 뭐냐. 만약 여러분들이 이 계좌를 가지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지나들 때까지 진짜로 이게 한 번도 안 파실 수 있을까요? 특히 엔비디아 보시면요. 만약 1,400만 원어치 샀는데 이게 바로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안 파실까요? 그리고 이게 꾸준히 그냥 일자로 올라왔을까요? 출렁출렁 했습니다. 20% 빠질 때도 있고 30% 빠질 때도 있고 뭐 지난 2월 같은 경우는 하루에 14%가 빠졌었거든요. 그런 거 치면 와, 이거를 지금까지 쥐고 온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올라오면 팔고 올라오면 팔고 올라오면 팔고 하셨겠죠.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바이앤홀드 전략이 존재하려고 그러면요.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을 올라가게 내버려둬야 합니다. 파시면 안 돼. 건드리시면 안 돼요. 바이앤홀드는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전략은 뭐냐. 한 10개 골라놓고 그 안에서 한두 개가 엔비디아 같은 5배, 10배가 나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 포트는 다행히도 엔비디아, 메타가 10배, 5배가 나준 겁니다.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게 발현을 한 거죠. 근데 만약 진짜로 여러분들 계좌에 가지고 계셨으면 이게 이렇게 수익이 안 났을 겁니다. 반도 못 났을 거예요. 계속 팔았겠죠. 올랄 때 올 때마다. 자, 그럼 이제 포션을 보겠습니다. 보유 비중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40%나 됩니다. 난 14% 사놨는데 이제 비중이 40%가 됐네. 이 40%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보셨냐면은 워렌 버핏의 벅셔 해서웨이. 거기 보면 애플이 한때 46%까지 비중이 커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버핏이 포트에 애플을 46%나 사놨어 하는 얘기를 하죠. 산 게 아닙니다. 우리 14% 샀잖아요. 이렇게 잘한 겁니다. 지 스스로. 아무것도 안 샀잖아요. 14% 샀었습니다. 벅셔 해서웨이도 2016년도에 애플 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주가가 오른 겁니다. 한 500% 수익 났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46%로 커진 거죠. 이게 바이앤홀드 전략의 주안점입니다. 큰 놈들이 더 커지면서 계좌의 수익을 점점 더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깎아먹으면 안 됩니다. 바이앤홀드 전략에서는. 자, 그럼 이렇게 왜 올랐을까? 오른 이유는 좋은 기업들에 투자하셔서 그렇습니다. 지금 퍼 기준으로요. 엔비디아가 30배, 32배, 30배, 21배, 33배, 26배, 172배. 와, 테슬라는 172배야? 이 퍼는 뭐냐? 그냥 투자자들의 애정의 표현이에요. 테슬라를 너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짝사랑합니다. 왜? 얘가 너무 성장할 것 같으니까. 기대치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만약 얘가 기대했던 대로 성장을 안 한다? 그럼 배신을 하는 거죠. 그럼 투자자들이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S&P 500 지수의 시장 평균 퍼가 한 26, 27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주식들은 대부분이 시장 퍼보다는 높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요. 이게 매출액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보면 엔비디아가 17배, 11배, 8배, 6배, 3배, 8배, 10배 이렇게 나와요. 이 수치가 뭐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자면요. 그냥 사람으로 치자면 저기 1억 연봉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 사람을 17억 주고 스카우트 해오는 거예요. 왜? 앞으로 돈 더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밸류, 이게 밸류에이션입니다. 엔비디아 앞으로 성장 많이 할 거니까. 그래서 레비뉴도 보면 매출도 보면 와,
165빌리언, 280, 400, 371, 670, 178, 92빌리언 굉장히 큽니다. 프리 캐시 플로우도 한 100쪽씩 그냥 돈을 캐시로 벌어들입니다. 어마어마한 회사들이죠. 그리고 마진도요. 말도 안 되고요. 넷 인컴 보십시오. 즉 내가 100원 팔았어. 그랬더니 얼마 남아 나한테 주머니에? 52원 남는데요. 엔비디아는. 100원 팔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36원, 24원, 31원, 10원, 39원, 6원. 6% 남아도 많이 버네 할 텐데 52원이 남는답니다.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온 거죠. 연초 대비해서. 그래서 워낙 우량한 기업들이구나. 너무 좋은 기업들이구나. 그래서 주가가 올라온 거고 2년 만에 바닥 찍고는 가장 많이 올라온 겁니다. 좋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이 바이앤홀드 전략은요. 위험 같은 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위험을 더 지더라도 나는 이 싼 값에 샀으니 끝까지 쥐고 간다. 이 중에서 한두 종목이 계좌를 불려줄 거야. 즉 자녀분들 많을 때 보면 그 중에 한두 명이 성공해가지고 집안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계좌를 일으킬 종목들을 쥐고 가는 게 결국은 바이앤홀드 전략이다. 그리고 리스크는 얼마나 가져야 되느냐? 이 경우에는 22년도에 왔으면은 한 30% 고점 대비해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3억 정도에서 30% 뺐다 그러면 한 9천만 원, 1억 정도 빠진 거예요. 3억 벌었다가 2억 온 거죠. 나쁘지 않습니다. 4억이나 벌었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리스크도 지수 대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금방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런 점을 보면 바이앤홀드라는 게 조금 이렇게 출렁임은 있겠지만 그래도 수익이 많이 나는구나. 왜? 전부 다 돈을 벌어줘서 그런 게 아니라 집안을 살리는 놈들이 한둘은 나옵니다. 근데 이 선수 구단이 3명이잖아요. 나올 확률이 적죠. 5명이잖아요. 좀 높아지겠죠. 10명이잖아요. 더 많아지겠죠. 20명이면 더 많아집니다. 거기서 2명, 3명이 집안을 일으키는 애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앤홀드 전략은 이런 거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느냐? 2001년도에 이 포트를 가지고 있었으면 16% 터졌고요. 911입니다. 2008년도 35% 터졌고요. 2018년도에 24% 터졌고 2020년도 코비드 났을 때 30% 터졌고요. 2022년도 그때 인플레이션 서지에서 굉장히 장 많이 빠졌을 때 44% 터졌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무슨 생각 드실 수 있느냐? 야, 내가 1년만 일찍 투자했어도 반토막 났다가 더블 나서 똔똔대고 그 다음에 올랐겠구나. 그럼 지금만큼 수익이 못 났겠네. 아, 바이앤홀드 전략도 타이밍이 있구나. 싸게 사야 되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이앤홀드 전략. 그냥 쥐고 될 놈 하나 선택하는, 하나가 아니라 하나만 나와라 하고 생각하는 게임인데 과연 내가 저거를 5년, 10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 나는 못해. 시장도 봐야 되고 매매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이앤홀드 전략 하시면 안 되고요. 트레이딩 하셔야 됩니다. 트레이딩 개념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사고 파셔야 됩니다. 그럼 트레이딩이 뭐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바이앤홀드 전략은요. ETF, 지수 ETF 사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자, ETF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트레이딩 전략이 있습니다. S&P 500이 있고요. QQQ, 나스닥 100이 있습니다. ETF, 이걸 사놓으시면 바이앤홀드예요. 종목 바이앤홀드가 아니라 이거는 포트폴리오 바이앤홀드가 아니라 이거는 지수 바이앤홀드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다 아시잖아요. 욕심만큼 수익이 안 난다는 거. 평균 10에서 15% 난다는 거. 그러면 뭘 하시면 되느냐? 과거 10년 동안 이렇게 하셨으면 수익 많이 나셨어요. 어떻게? 나스닥에서요. 시총 상위 20종목만 매수를 하고 가시는 겁니다. 20개 포트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 10년 전으로 돌아가셔서 10년 전에 일단 연말에 쭉 시총 상위 종목을 나스닥 종목을 줄을 세웁니다. 그래서 1등에서 20등까지 골라서 n분의 1로 투자를 합니다. 즉 5%씩 투자를 하겠죠. 그리고 이걸 그냥 가져가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상패 당하도 가져가십시오. 그러다가 6개월 후에 리밸런싱을 합니다. 어떻게? 또 그때 같은 나스닥 상위 종목 쭉 해서 1등에서 20등 고르고 지금 있는 거 왕창 다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1등에서 20등 또 다시 사세요. 어떻게? n분의 1로 5%씩. 그래서 이거를 10년간 반복하십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계좌에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남습니다. 즉 S&P 500 바이앤홀드 하셨으면 239%, QQQ 사셨으면 436%, 200% 차이 납니다. 그런데 6개월마다 사고 파셨으면 686%, 그래서 250%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자, 아니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략입니다. 보시면 지수들은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1등에서 20등은 진짜 우등생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등생들 투자한 게 훨씬 좋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왜? 지금은 기술이 성장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 주가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더 많이 올랐고요. 특히 세컨티어 대형주들 한 15등, 19등에서 15등에서 20등에 있는 그런 2등짜리 주식들이 훨씬 더 성장 속도가 빨랐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거기에 주안한 전략입니다. 1등에서 10등 무조건 좋지만 15등에서 20등도 가져간다. 왜? 얘네들이 11등 되고 20등에서 10등 되고 한 애들이 나오니까. 사실은 이 구간에 엔비디아도 이래서 입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1등 간 거죠. 그런 것들이 대박을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구나. 그럼 그런 배경을 내가 득하려고 그러면 이런 전략을 써야 되겠구나. 혹은 S&P 500도 1등에서 15등까지 사도 되겠네. 20등까지 사도 되겠네. 25등까지 사도 되겠네. 이런 걸로 백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전략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트레이딩입니다. 이렇게 전략을 가져셔야 된다는 게 이런 말씀입니다. 시장 보시면서 이거 그래프 줄 긋고 이것도 물론 전략이지만 이렇게 단순한 것도 전략이다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하는 X10 안전마진 전략. 그게 5% 빠지면 5% 오르고 10% 빠지면 11% 올라야 되잖아요. 20% 빠지면 무려 25%나 올라야 돼요.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 타주면은요 11% 오르면은 본전이잖아요. 이 전략의 근간은 뭐냐? 좋은 주식에 해야 됩니다. 즉 좋은 주식이란 뭐냐? 오를 주식이죠. 오를 주식이 어떤 영향을 받고 싸졌는데 그럴 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물 타시고 본전 왔을 때 파세요. 그러니까 단가를 낮추시죠. 그럼 나중에 수익이 더 크게 납니다. 하는 원리입니다. 이게. 좋은 주식에 적용하는 원리지 모든 주식에 적용하는 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엔비디아 제일 좋은 주식이었어요. 여기다 투여하셔도 외부 충격에 의해서 주가가 빠지니까 그때마다 매수 단가를 자꾸 낮춰주시면 결과적인 수익률은 가지고 계신 것보다 훨씬 좋은 수익률이 나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테슬라도 지금은 많이 눌려 있습니다만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합니다. 그때마다 사고 팔고 하시면 지금 플러스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 주식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주식 투자는 첫째는 좋은 주식 고르셔야 되고요. 이거를 바이 앤 홀드 할 거냐 혹은 트레이딩 할 거냐. 저는 트레이딩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바이 앤 홀드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10년 후까지 집안을 살릴 친구들을 10개에서 20개 딱 선택을 하셔서 그냥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집안 살릴 때까지. 중간에 파시면 그게 트레이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는 트레이딩을 해야 됩니다. 왜? 바이 앤 홀드는 진짜 고뇌입니다. 트레이딩이 훨씬 쉽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빨리빨리 이 손익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제 장이 쉬는 날이니까 좀 저녁 때 편하게 주무시고 이제 내일서부터 본격적으로 트레이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 말씀드리고 인디케이터도 말씀드리고 전략도 좀 새로 소개시켜드리고 이런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음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